행정안전위에서 활동 중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이 정말로 말이죠, 이 국정감사에서 야 정말 이 속이 뻥 뚫리는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그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청에 말이죠, 경찰청에 3.10 희생자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또 김부겸한테 이 남측 대통령과 이 여적죄를 추궁하고 박원순 이 서울시장한테 민노총 보훈 인사를 따져 묻고 말이죠. 이 강원도에서는 이 강원도나 챙기라고 하고 이 만경봉호에 들어간 수상한 트럭 5대에 대해 따지고 말이죠. 이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놈들은 말이죠,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하면 뭐 좆바냐 그따구 소리들을 해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대한애국당의 이 당 대표가 이 국민들의 마음을 말이죠, 저 자한당의 저 수많은 국회의원들보다도 조원진 대표 한 분께서 이 국감에서 이 활약이 얼마나 이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되짚어 보고자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좆바라 해도 말이죠, 관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자들은 말이죠, 쥐들은 도대체 뭘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쥐들이 말이죠, 이 당 대표와 말이죠 맞다이를 놓고 반말을 찍찍 해가면서 이 방송을 해대고 지랄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송은 말이죠 이 개무시 전략이 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말이죠, 자, 이주민 경찰청장의 답변에 이 애국 시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번 이 국감 현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묻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 경찰차에 버스 스피커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저렇게 피가 낭자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사실 스피커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분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그 차를 몰고 차벽을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차벽 트럭이 차벽이니까요. 차벽을 막는 차벽 트럭이 흔들렸고요. 그 차벽 트럭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에 있던 그 스피커가 흔들리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하신 분이 맞아가지고 사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이주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죠 당시에. 자, 이러한 답변을 했는데요. 자, 이 답변이 조원진 대표님을 더욱더 이 열을 받게 했습니다. 이 분노하게 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발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국정감사를 그냥 보다 보면 이 답변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장시간 질의하고 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서 또 이 답변자들은 감사를 받는 피감 이 기관의 이 당사자들은 가끔씩 이렇게 피해가는 답변으로 시간만 때우는 답변으로 이렇게 피해가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잘 들어보시면은요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묻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 경찰차에 버스 스피커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저렇게 피가 낭자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사실 스피커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분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그 차를 몰고 차벽을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차벽 트럭이 차벽이니까요. 차벽을 막는 차벽 트럭이 흔들렸고요. 그 차벽 트럭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에 있던 그 스피커가 흔들리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하신 분이 맞아가지고 사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주민 청장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자, 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하자. 이 조원진 대표님께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지금 경남기 농민 돌아가실 때 엄청난 폭력장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폭력장, 경찰이, 그 수많은 경찰이 차를 탈취당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버스 위에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런데도 경찰들은 아무 책임 없어요. 도대체 저는 누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이념적으로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이 정도 사람이 돌아가시고 76분 정도가 돌아가실 정도가 되면은 이건 뭔가 진상조사단을 만들든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묻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민 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 또한 저는 재조사를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경찰이 모든 동영상 다 찍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구해 있는 동영상 말고도 경찰에 있는 동영상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달라는데 하나도 안 당시 나와요. 수사는요. 자, 이렇게 조진 의원님이 굉장히 격분을 하고 있습니다. 격분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주민 청장 또 다시 한번 이 그날의 이 버스를 몰던 집회 참가자와 또 사망한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거 왜 달라는데 하나도 안 당시 나와요. 수사는요. CCTV라든지 목격자 수사를 통해서 이미 종결된 사안이고 당시 버스를 탈취하고 버스를 충격함으로써 스피커를 떨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참가자는 저희가 종결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구속 통치를 했고요. 잠깐만요. 종결이라는요. 지금 피해자가 저렇게 다 다친 사람한테 한 번도 조사 안 받고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수도 없이 다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조사 안 하고 어떻게 종결이 돼요? 그걸 그렇게 덮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이렇게 이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님이 대한민국당 대표님이 자, 이 경찰청장의 이 답변에 대해서 종결이 됐다는 말을 듣고 말이죠. 엄청나게 경로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종결이 된 사안이냐 하고 따지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민 청장이 이날 한 이 답변은요, 마치 이 언론들이 시부레된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 언론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아 경찰 소음관리 차량에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72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폭행치사 혐의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언론들이 참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에 인용이 되던 날인데 3월 10일 그날에 대한 이 언론 보도 형태는 말이죠. 그야말로 이 애국 시민들의 국민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날 말이죠. 3월 10일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요, 지난 2017년 3월 10일 이후에 그 현장에 있던 락TV가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현장에서 분노를 하면서 함께 있고 그 떨어진 스피커에 돌아가신 그분의 그 자리에 락TV 이 최락이 현장에서 하마터면
이 최락이 그 스피커를 맞을 뻔했던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날 3월 10일 그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안국역 앞 많은 사람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던 바로 그 시각 헌법재판소 참고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이 인용됐다는 지금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눈물과 한탄, 현장은 공황 상태였다. 행사를 주최한 주최 측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음 겪는 일이라 흥분 상태가 더해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으로 번져갔다. 자, 이날의 상황인데요. 네, 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몰라도 자, 이 조원진 대표님 현장에 있는 모습, 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3월 10일 이전부터 이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함께 했던 이 조원진 대표님, 그 현장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또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 지금 최근에 이 대표님을 폄하하는 놈들이 말이죠. 이렇게 락TV 영상에도 또 락TV가 방송한 그날 영상과 자료에도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날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던 조원진 대표님께서 국감에서 이것을 피해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주민 청장에게 물었고 이주민 청장이 이에 대해서 아까 들었듯이 자, 이 언론 방송이 씨부렸던 거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말이죠. 경찰이 무리하게 이 집회 참가자를 구속시켰다 하는 것을 락TV가 이미 방송을 했던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이주민 청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주민 청장이 이야기하는 이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자, 그날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저 경찰차에 스피커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저렇게 피가 낭자하면서 돌아가신 분은 그분은 누구한테 하소연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사실 그 스피커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분이 경찰 버스를 탈취해서 그 차를 몰고 차력을 계속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차력 트럭이 차력이니까요. 그 차력을 막는 차력 트럭이 흔들렸고요. 그 차력 트럭 뒤에 있던 수원관리차에 있던 그 스피커가 흔들리면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하신 분이 맞아가지고 사망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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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자, 이주민 청장이 얼마나 말이죠.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날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락TV가 2017년도 3월 27일경인가요? 이 방송을 했던 그날 이 타임코드 방송 스피커가 몇 분 후에 떨어졌는지 그때 했던 방송 분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해 65세 정모 씨를 체포해서 구속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정모 씨를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모 씨는 태극기 시민이 아니다라는 루머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락TV는 그날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 중계를 하며 많은 충격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인 미수 혐의까지 뒤집었으며 루머까지 돌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날의 상황에 대해 보도한 언론들의 보도 형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한 뒤 차벽을 들이받아 경찰 소음관리 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72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공용 물건 손상, 폭행치사 혐의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조합한 영상을 시간에 근거하여 여러분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시작 시간은 2017년 3월 10일 12시 12분 58초에 시작합니다. 오른쪽에는 이 영상의 전체 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 결과가 인용으로 발표되자 공황 상태에 온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로 간다며 경찰 차벽을 허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또 하나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공 크레인 카메라였습니다. 고공 크레인 카메라는 경찰과의 대치 상황을 높은 곳에서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갑니다. 진입할 틈을 확보하기 위해 정모 씨가 버스에 올라탔고 총 13번의 충격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경찰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스피커가 떨어질 것을 확인한 경찰들은 뒤로 후퇴를 합니다. 스피커가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면 후퇴할 것이 아니라 폴리스 라인과 버스 사이를 통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3번의 강한 충격을 가한 후 틈이 벌어지자 태극기 시민들이 하나둘씩 통로로 들어갑니다. (13분) 후 스피커가 떨어질 곳으로 그곳으로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도에서는 경찰 차벽을 충돌 후 도주했다는 정모 씨가 그와는 정반대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노란색 원안의 정모 씨가 경찰차와 폴리스 라인 사이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파란색 원안의 락TV 카메라는 바로 스피커가 떨어지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는 정미용 아나운서가 시민들의 자제를 당부하는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회자나 공식 사회자가 아닌 사람들의 흥분된 멘트도 계속해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태극기 시민들이 계속해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전북경찰청 소음관리 차량의 스피커는 그대로 있었으며 파란 원안의 락TV 카메라가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장에서 도주했다던 정모씨가 폴리스라인 벽과 경찰차 사이에서 다시 태극기 시민들 사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후 1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전북지방경찰청 소음관리 스피커 차량은 여전히 그대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씨가 버스에서 내리고 12분이 지나갈 시점에도 스피커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색 원안의 락TV 카메라가 버스와 버스 사이의 통로를 촬영하고 있을 때 시간은 점점 흘러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지 12분이 지나 13분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벗어난 것은 아쉽지만 버스 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뉴스에서 나온 스피커가 떨어지는 장면과 일치시켜봤습니다. 파란 원안에 아주머니의 작은 손짓을 일치시켰고 그 순간 스피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피커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지 13분 20초 후인 12시 26분 20초이며 스피커가 완전히 떨어진 시각은 그로부터 1초 후인 12시 26분 21초였습니다. 이 순간 멘트를 하고 있는 락TV 최락의 카메라에도 스피커가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정확히 말해 스피커는 정씨가 버스에서 내린 후 13분 20초 08초에 떨어진 것이며 정씨가 버스를 몰아 차벽을 충돌했을 때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도 집회 참가자가 들이받아서 떨어졌을 때 그 김만식 씨가 사망을 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이주민 청장은 이 영상을 꼭 봐야 할 것입니다. 리얼 라이브 락TV